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격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격장애라는 말을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격장애, 성격장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성격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 한 사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했었을 때 가장 처음 얘기 나오는 게 이 성격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성격은 이 사람이 과거로부터 자라온 그런 양식에 맞추어서 지금의 현재 행동 패턴이 어떻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는 건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 부분들이 장애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면? 자, 우리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격장애다. 또 어떤 분들은 인격장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격과 인격은 같은 이제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성격장애나 인격장애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많이 비슷하게 쓰이는 걸로 기질을 또 많이 이제 하는데 기질은 성격과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질은 좀 타고난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거고요. 성격은 그 타고난 것에다가 플러스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양육 상황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떻게 완성된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성격 장애라고 하면 이런 성격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종류의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저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또 주변에 이런 힘든 사람들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굉장히 다른 가족을 괴롭힌다. 술을 마시고 와서 막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착취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는 간접적으로 아마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인격장애 혹은 성격장애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성격장애나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져서 심리적인 고통감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른지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질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고나게 굉장히 좀 순한 기질, 또 굉장히 까다로운 기질, 또 중간 기질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아기를 낳아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내 뱃속에 나왔어도 되게 순한 애들이 있고 되게 까다로운 애들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순한 애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별로 울지도 않고 늘 시끌벅을 웃고 이런 애들이 있고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굉장히 막 잠도 잘 안 자고 자려면 엄청 울고 자고 입도 너무 짧아서 밥도 되게 조금 먹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타고난 기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반면 성격은 이제 이런 기질을 통해서 1년, 5년, 10년, 20년을 살면서 형성되는 어떤 그 말 그대로 어떤 성격, 인격이 되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 방식 그리고 어떤 것을 느끼는 그 느낌 그리고 행동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우리가 이제 성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걸 이제 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성격 장애가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격 장애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있어서 관계의 문제들이 항상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많이 오고 내가 힘드니까 오는 분인데 보통 성격장애인 분들은 본인은 안 힘들어요. 네, 내가 왜? 이래서 전혀 힘들지 않고 남들이 왜 힘드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성격장애 환자분들도 본인들도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격적인 부분들이 형성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꾸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죠.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분은 병원을 찾으실 수도 있는 거죠. 성격 장애 종류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제 기타 성격 장애들까지도 사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편의상 오늘 말씀드리는 건 A군, B군, C군 이렇게 세 분류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시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A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모든 성격 장애 환자가 나는 안 힘들고 남이 힘들다, 남만 힘들게 한다. 이거는 또 전혀 아닌 네.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격 장애 환자분들은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오는 경우도 꽤 있는데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드리자면 A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현형, 조현성, 편집성 인격장애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봤을 때는 A군 인격장애라고 하는데요. A군 인격장애의 특징은 혼자서 공상이나 망상에 잘 빠지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대체로는 조용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조금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조금 펼치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들을 조현형 성격장애라고 하고요. 조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형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심을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나에게 뭐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의 말을 녹취하거나 녹음하고 또 뭐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겨서 자꾸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유형을 성격 A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B군에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아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게 이제 그 B군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이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아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되게 나르시시스틱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고요. 그 다음이 또 이것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경계성 인격장애, 그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도 B군의 이제 대표적인 인격장애에 속합니다. C군에는 이제 뭐 회피성, 또 강박성, 그다음에 의존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회피성은 정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 점수를 매길까, 다른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아예 안 만나고 싶어서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그런 게 회피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증하고는 좀 다른데, 강박 장애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강박성 이 성격 장애는 본인은 별로 안 피곤하면서 계속 완벽을 추구하고 계속 뭔가 소소한 세심한 거에 너무 완전을 기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 이게 강박성 인격장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존성 인격장애는 내가 너무 위축돼 있고 나 자신이 너무 없어서 주변에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결국 C군은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성격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0세가 되면은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즉 10대 초반, 중반, 후반, 또 20대 중반, 후반, 30대 갈수록 점점 더 말랑말랑했던 성격이 점점 더 이제 딱딱하게 찰흙이 굳듯이 그렇게 이제 굳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런 성격이 변하는 것과 40대 가서 성격이 변하는 건 당연히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인격장애 혹은 성격장애 분들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는 적절한 선을 유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또 병원에 또 많이 오시게 되냐면, 나는 호의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선의로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연한 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선을 적절히 어디까지 잘 만들고 세우고 그걸 지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장애 환자, 성격장애 분들을 대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방식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선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건 조금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상대를 변화시킨다? 이건 이제 굉장히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상대를 개입을 해서 바꾸려고 하지는 말 것. 그러니까 즉 선을 적절한 선을 세우고 나의 한계치를 미리 정해두고 그걸 상대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상대도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격장애, 인격장애 분들을,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인격장애, 성격장애 분들은 이 정체성이나 대인관계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너무 안 맞나 싶으시면 그냥 적당히 그냥 대인적인 관계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잘 맞다 싶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교제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병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그걸로 인한 기능의 저하나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성격적 특징이 있는 것과 성격 장애는 또 다른 문제이고, 이제 너무 쉽게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자가 측정 설문지나 혹은 그런 글에 의존해서 저 사람은 이런 성격 장애야, 혹은 나는 이런 성격 장애야 라고 너무 이렇게 속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판단이나 그런 진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근처에 있는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여러 차례 방문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참조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